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선입니다. 자, 오늘도 엄청나고 멋진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뒤에 있는 차 아마 지금 우리가 최초 공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포르쉐의 SUV, 하지만 평범한 SUV인 카이엔이 아닙니다. 바로 카이엔 쿠페를 오늘 가지고 왔죠. 우리 또 사랑스럽게도 수원 사시는 우리 독자분이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독자분께서 이렇게 또 멋진 차를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어쨌든 우리 우파TV의 영상들은 우리 독자분들이 협찬해 주시는 차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좀 독특한 차, 내 차가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메일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차는 바로 포르쉐 SUV의 카이엔, 하지만 그 카이엔의 쿠페 모델인 카이엔 쿠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좀 재미난 게 있어요. 이 차랑 경쟁하는 게 또 뭐뭐 있을 것 같아요? GLE? GLE 쿠페 혹은 뭐 X6. 그러니까 요즘에 SUV가 너무 대세예요. 이 카이엔 처음 나올 때 판매가 되겠어? 이거 많이 안 팔려. 야, 솔직히 스포츠카 브랜드에 웬 SUV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이걸 본 다른 브랜드들, 뭐 람보르기니, 벤틀리, 롤스로이스에서는 우리 카이엔의 성공 스토리를 보고 야, 우리도 따라야겠다, 우리도 빨리빨리 SUV 만들어 라고 해서 다 SUV를 따라 만든 거죠. 하나 까먹은 게 있다. 마세라티의 또 르반떼도 사실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SUV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다양한 SUV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독특한 SUV를 찾는 분들이 있어요. 바로 쿠페형 SUV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뒤에 있는 차가 바로 쿠페형 SUV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알 것 같아요? 뭐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외관의 디자인은 큰 차이가 없어요. 바로 이 후면부의 이 C필러의 디자인이 조금 더 20mm, 그러니까 좀 더 날렵하게 쿠페형처럼 깎여 있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우리 A7 뭐 찍었던 거 기억나요 혹시? CLS랑?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CLS A7은 쿠페형 세단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쿠페형 SUV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남성분들이라고 하면 좀 더 날렵한 디자인의 스포티한 느낌의 약간 이런 스포츠카를 항상 꿈꿉니다. 하지만 스포츠카를 사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남들과 다른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나는 평범한 세단 혹은 평범한 SUV는 싫어, 조금 더 독특하고 날렵하고 아름다운 차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더 유니크함을 찾는 분들이 사실 쿠페형 세단 혹은 쿠페형 SUV를 많이 찾는 거죠. 이 뒤에 있는 포르쉐 카이엔 쿠페처럼 말이죠.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1억은 넘겠죠? 1억 1000 정도가 시작이에요. 1억 1000에 시작을 하고 이 뒤에 있는 차는 옵션을 약 2천만원 정도 집어넣어서 1억 3000에 출고를 한 차량입니다. 카이엔보다는 한 1000만원 정도인가 출고가가 더 비싸고요. 대신 기본으로 좀 들어가는 옵션들이 많아요. 카이엔 터보에 들어가는 서스펜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 서스펜션을 조절해주는 그 옵션이 있는데요, 카이엔 쿠페에는 기본으로 사실 들어가고요. 휠도 얘는 20인치인가 19인치가 1인치가 더 큰 게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게다가 보스 오디오 역시도 카이엔 쿠페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더 디자인 아름답게 이쁘게 뽑고요, 옵션을 조금 더 알차게 넣고 가격을 좀 더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1억 3천 정도에 출고가 되는 그런 기본 가격을 자랑하는 차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좀 이게 되게 포괄적이에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지만 포르쉐 카이엔을 보시는 분들과 X6나 X5를 보시는 분들과 이 소비층이 완전 다르다고 합니다. 애초에 카이엔을 보시는 분들 혹은 카이엔 쿠페를 보시는 분들은 애초에 이 차만 보고요, X 시리즈만 보시는 분들은 X 시리즈만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요, X 시리즈 뭐 X5, X6를 찾으시는 분들은 디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고요, 가솔린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카이엔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소비층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실 봐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만약에 그 돈이 있으면 이 카이엔을 사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요. 그 매력은 여러분들이랑 이제 차를 둘러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외관의 디자인은 카이엔과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전면부 솔직히 이뻐요 안 이뻐요? 황소개구리. 맞아요. 황소개구리. 근데 못생긴 황소개구리가 아니라 박스터 혹은 파나메라랑 좀 비슷한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포르쉐라는 아이덴티티 혹은 패밀리 룩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이런 매력적인 디자인 때문에 포르쉐 매니아 분들은 이 카이엔을 되게 많이 좋아해요. 좀 화이트 컬러 좀 잘 어울리지 않아요? 포르쉐는 화이트가 제일 어울려요. 그러니까 좀
질리지 않는 매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노란색도 잘 어울리긴 하죠. 자, 휠하우스가 엄청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차주분께서는 450만원의 추가 금액을 집어넣고 22인치 휠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 차의 가장 큰 매력, 아무래도 이 C필러 뒤에 라인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SUV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어떻게 보면 좀 투박함, 그리고 이 트렁크의 좀 실용성, 이런 부분을 좀 뽑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실용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라인 자체를 아름답게 뽑아서 스포티한 감성을 자랑한 차가 바로 이 쿠페형 SUV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 C필러가 일반 카이엔보다 20mm가 좀 더 낮아져가지고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준다고 볼 수가 있죠. 어떤 것 같아요? X3M과 비슷한 것 같아. X3M이요? 아, XM3. XM3요? 네. 아, 어? X4도 비슷하네. 아니요, 아니 X3M이라뇨. 이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어디 갖다 붙입니까? 그러네. 그러네. 아, 바꾸게. X4. X4? X4. X4도 많이 좀 비슷한 느낌도 있는데 다 왜냐면 그게 다 쿠페형 SUV 때문에 사실 라인들만 놓고 보면 좀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이 뒤에 느낌은 솔직히 좀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게 또 이어지는 거잖아요, 밤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카이엔이 처음 나왔을 때도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야, 너무 디자인이 예쁘다. 왜냐면 이 처음 나왔던 디자인이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알아요? 어디서 나왔어요? 파나메라. 아. 파나메라에서 처음 선보이고 진짜 획기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예쁘게 나왔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자 이제 992 신형 911에도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카이엔에도 적용이 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카이엔 쿠페는 카이엔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 C필러가 좀 더 날렵하게 뽑으면서 이 스포일러가 있어요. 이거 보여요? 이거 뭘 것 같아요? 그냥 엣지 스포일러 아니에요? 아니요, 이게 실제로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속도가 100km가 넘어가면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속도가 내려가면 자동으로 내려가지는 거죠. 근데 이게 전동식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엣지 스포일러처럼 조금 더 유니크한 느낌이 사실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이 후면부 딱 보면서 야, 이 포르쉐 이런 것들도 집어넣나? 라는 생각을 확 들게 만들더라고요. 쿠페형 SUV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트렁크 공간이 좀 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 차주분께서 있는 짐 그대로 이게 보면 알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짐이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좋아요. 에어서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짐을 실을 때 SUV는 차고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키가 큰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 문바크처럼 키가 작은 사람들은 이 짐을 실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차고를 내릴 수 있는, 내려가는 거 보이나요? 보이죠? 쭉 내려가네. 조금 더 짐을 실을 때 한결 더 편한 그런 편리함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죠. 한번 클릭을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 꾹 누르고 있어야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작동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도 이거 있나? 없네요. 뒷좌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뒷좌석은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5인승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4인승으로도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중간에 있는 이 위치를 따로 독립적으로 해서 이 뒤에 있는 뒷좌석 시트도 개별적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좀 더 밑으로 내려간 거 아니야, 좀 더 C필러로 날렵하게 뽑아서 카이엔보다 좀 더 답답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조금 더 답답한 느낌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 C필러를 얄쌉하게 밑으로 쿠페형처럼 낮게 깔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답답한 느낌이 들지만 이거 보이죠? 와. 야, 이게 기본이래요. 기본 옵션에 이게 들어간 건데 이게 있어서 답답한 느낌은 사실 안 들어요. 이게 뭐 엄청 이 레그룸과 헤드룸 같은 경우, 뭐 헤드룸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 레그룸이 여유가 있어서 실제로 탔을 때 답답한 느낌은 많이 안 드는데, 시각적으로 아무래도 이 창문 유리가 좀 작아가지고 뭔지 모르게 답답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 여기에 이따만큼 뚫어놨구나. 근데 이 진짜 제가 파노라마 썬루프를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크게 하나 있으니까 확실히 조금 더 개방감은 있긴 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이 뒷좌석에 좌우로 독립된 공조기도 사실 있고요. 이 B필러 쪽에 이 에어컨이 나오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 뒷좌석에 탄 사람이 좀 더 시원하게 그리고 좀 따뜻하게 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여기 있어요. 원래 여기만 있어가지고 더워 답답해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쪽 B필러에 공조기가 하나 더 있어서 조금 더 쾌적한 공간을 자랑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항상 이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거요? 1억이 넘어가는 차들도 이 위에 이 윗부분의 재질은 되게 저렴한 소재로 마감한다고 얘기했었죠.
어. 1억 3천이 넘는 카이엔 역시도 여기 위에는 패브릭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2억 정도 돼야지 독일 차에는 이 위에 가죽이라든지 알칸트라 혹은 스웨이드로 마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보면 알겠지만 이 뒤에 잘 보면은 이렇게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이 탑승자의 머리 부분에 이쪽 부분을 실제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이 옆에보다는 이 헤드룸이 좀 더 여유 공간이 있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죠? 이렇게 네, 보여요.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실제로 답답하진 않아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실내는 카이엔과 혹은 뭐 다른 포르쉐 모델들과 큰 차이는 없어요. 패밀리룩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의 변화는 사실 크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는 아까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스 오디오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스 오디오를 옵션을 사실 추가를 해야 되는데 보스 오디오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옵션 가격이 좀 합리적이다. 물론 뭐 가격이 좀 더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 뭐 또이또이 되긴 하죠. 이거 수동이구나. 보통 한번 누르면 되지 않나? 그치? 좀 길게 해야 되나?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열리는 건 자동인데 닫는 거는 수동이네요. 그거 얼마나 한다고 요즘 그렇지 않나? 1억 3천짜리 차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데 어쨌든 포르쉐니까 뭐든지 용서가 됩니다. 솔직히 인정하나요 안 하나요? 그쵸. 아 이거 참 마음 아픈 이야기이긴 한데 포르쉐니까 용서가 사실 돼요. 그러니까 이 실내 디자인을 딱 들어오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터치가 편하고, 그러니까 모든 이 작동이 부드럽고 편한 차가 있는 반면에 불편하지만 예쁜 차가 있어요. 이 포르쉐가 그래요. 예쁘지만 불편합니다. 이런 뭐 터치들 솔직히 한눈에 잘 안 들어와요. 이거 스포츠 모드 바꿔야 되면은 여기 모드로 들어가서 스포츠 모드를 바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차량에 들어가 가지고 스포츠 뭐 노멀 같은 이걸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예뻐요. 풀 터치에 풀 디지털 계기판에 이 계기판도 5개를 해가지고 눈에 확 들어오면서 이쁘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제 작동을 하려면 이쁜 거랑 별개로 조금 더 뭐라고요? 불편하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우리 한번 주행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죠. 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주행거리가 40km 밖에 안 돼요. 완전 괜찮네. 새 차요. 어제 출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출고기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이 포르쉐 정책상 그 전시장이나 이런 게 나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고기 영상은 못 찍었고 오늘 이렇게 시승기를 지원을 사실 해줬습니다. 이 카이엔 쿠페가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당장 계약을 해도 한 6개월 내지 한 8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될 만큼 굉장히 많은 대기를 해야 되는 차예요. 카이엔 쿠페 뿐만이 아니라 이 카이엔 역시도 거의 작년에 1년 정도를 기다려야지만 받을 수 있는 차가 바로 이 카이엔이었습니다. 근데 이 카이엔 못지않게 이 카이엔 쿠페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죠. 카이엔 때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는데 옆에서 봐도 확 느껴지지 않아요? 시트가 높아요.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좀 높은 편입니다. 얘가 경쟁하는 모델, 뭐 경쟁이랑은 좀 그렇지만 비슷한 세그먼트인 X5 혹은 X6랑 비교했을 때도 기본적인 시트 포지션이 좀 굉장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운전이 좀 더 편하다?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이 높으면 이 SUV들이 그래요. 차가 좀 원체 크기 때문에 운전이 어렵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SUV가 운전이 그렇게 어려운 차는 아니에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 시트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다 보면 사각지대가 좀 덜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운전이 좀 더 편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카이엔이 사실 그렇다고 봐주시면 좋아요. 어쨌든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는 6기통에 3.0 340마력 그리고 8단 딥트로닉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력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포르쉐에서는 그 세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차의 성향이 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포르쉐에서 마력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카이엔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는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의 경계가 되게 확실해요.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어서 승차감은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노멀 상태고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게 되면 차주분께서 가변 스포츠 배기를 옵션으로 넣으셨는데 이 바로 느껴져요. 이런 매력적인 배기음, 물론 이게 지금 신차기 때문에 제가 빨리 달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매력적인 배기음과 반응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해져요. 노멀 모드에서도 일반 카이엔보다는 굉장히 좀 타이트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승차감도 굉장히 딱딱해지고요, 악셀 여항도 좀 빨라진다고
사실 봐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우리가 앞에 시승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차를 왜 살까라는 원초적인 궁금증에서 차를 시승기를 좀 저는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 차를 사야지, 이 차를 사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접근을 하면 이 차의 매력과 단점이 좀 더 쉽게 보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 이 차를 접근을 하면 매력 포인트는 확실한 것 같아요. 포르쉐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주는 이미지, 그리고 매력적인 디자인과 조금 더 달리고 그런 스포티한 느낌은 X 시리즈보다는 확실히 카이엔이 조금 더 몸으로 와닿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X 시리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오프로드나 아니면 약간 좀 정통 SUV의 느낌이 많이 나는 반면에 카이엔과 카이엔 쿠페 같은 경우에는 온로드, 그리고 온로드지만 조금 더 달리는 스포츠한 그런 SUV의 감성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소비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1억이 넘는 차를 사는 거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랑 아마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대중적이고 패밀리의 느낌을 많이 집어넣으려면 X 시리즈를 선택을 할 것 같고요. 좀 운전자 위주, 좀 나는 좀 달리는 걸 좋아해, 좀 달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X 시리즈가 아닌 이런 카이엔을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문파크는 어떤 것 같아요? 다 타봤잖아요, 같이. 저는 X6 타봐도. 왜?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더 높고 일단 코에 불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아요. 코에? 네, 그리고 외관도 이쁘고. 그러니까 X6가 그만큼 잘 나온 차이긴 해요. 인정합니다. 자, 어쨌든 진짜 굉장히 매력적인 차임에는 사실 저는 의견이 없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차다. 완성도도 높아지고 조금 많이 편해졌다라고 사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내려가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르쉐 쿠페형 SUV의 최초 바로 카이엔 쿠페를 시승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가 시승하는 내내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GLE 쿠페 혹은 X5, X6처럼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뭐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요 작은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디자인적인 세팅이라든지 그리고 스포티한 주행을 좀 더 가능할 수 있게 했던 그런 뭐 스포티한 세팅이라든지, 물론 이런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그냥 소비자의 선택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나는 좀 더 스포티한 주행을 원하는 차를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카이엔 그리고 카이엔 쿠페를 많이 선택을 하고요. 저는 나는 조금 더 패밀리카나 조금 더 그 SUV, 정통 SUV의 그런 무게감 있는 디자인과 그런 무게감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X5나 X6 같은 X 시리즈로 넘어간다고 사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반면에 나는 좀 럭셔리하고 좀 더 그런 부드러운 그런 클래식한 느낌이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GLE로 많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는 게 다 비슷해 보이고 같은 세그먼트인 것 같지만 깊게 따지고 보면은 다 완전히 색깔이 달라서 어차피 살 사람들은 저거 산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댓글로 야 이도님이 이거 사지 라고 안 싸우셔도 사실 돼요. 살 사람들은 애초에 요거 목표로 해서 달려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차를 오늘 시승하면서 느낀 건 생각보다 카이엔과 비교했을 때 의외로 좀 스포티한 느낌이 좀 더 많고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이엔과 카이엔 쿠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두 가지로 나눌 것 같아요. 카이엔보다 한 1000만원 정도 비싼데 이거 사도 괜찮을까?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가 아니 나는 그래도 패밀리용으로 좀 데일리성도 필요한 차 필요한데 말 그대로 쿠페가 붙었기 때문에 불편한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요. 사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첫 번째 1000만원 정도 가격이 올라갔지만 기본 옵션들, 순정으로 들어가는 그 옵션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좀 비교하면은 카이엔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이 뒷좌석이 아마 좀 많이 걸리실 텐데요. 뒷좌석이 사실 카이엔과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직 나이가 좀 젊어서 그런지 카이엔과 카이엔 쿠페를 놓고 만약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저는 카이엔보다는 카이엔 쿠페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카이엔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매력적인 디자인, 그리고 좀 더 날렵한 라인과 스포티한 주행이 가능하게 한 세팅들, 그리고 조금 더 옵션 선택하는 폭이 좀 더 많다고 사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카이엔 터보에나 들어가는 서스펜션 매니저먼트가 얘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도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영상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또 재미난 영상, 또 엄청난 차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바 들어가겠습니다. 나 차이머 다 됐네. 여기도 모드 바꾸는 거 있지만 여기도 있잖아, 포르쉐. 돌리는 거 있죠. 그리고 요 버튼 하나 누르면
부스트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저기 앞에 실린더 압을 조금 더 높여서 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더 변속의 타이밍을 좀 더 압축해서 좀 짧은 구간에 훨씬 더 튀어나가게 할 수 있는 버튼이 이 중앙에 그 모드 바꾸는데 여기에 있거든요. 이게 부스트예요. RPM도 좀 더 많이 쓰고, 그 RPM 많이 쓸 때 그 실린더의 압을 조금 더 높게, 그러니까 기어비를 좀 더 높여서 짧은 구간을 좀 더 폭발적으로 나갈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게 요거예요. 요거 버튼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버튼이라고 사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